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더워지니까 이제 음료수를 많이 찾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저는 죽어도 안 먹는 아이스 커피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커피가 콜레스테롤 좀 올릴 수 있고 커피가 당뇨병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제 진료실에서 많은 고지혈증 환자분과 당뇨인들이 저한테 이제 커피 마시는 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긴 해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제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 기본이 돼서 필터 커피, 에스프레소 커피 이런 거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다 이제 좀 들으셔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해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걸 또 경험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떨어지는 분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인스턴트 커피는 어떠냐, 카누는 어떠냐, 그 다음에 더치 커피 같은 건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마침 최근에 커피와 심장병에 대한 논문도 나왔고 해서 그런 커피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어떻게 심장병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은 커피 잘못 마시면 심장이 위험하다. 잘 마시면 좋겠죠, 오히려. 그래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방법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 따라서 이제 커피 마시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법 총정리 1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중에 2편 탈게요. 자, 커피하고 심장병에 대한 얘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는데 자료들이 일관되지가 않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많이 일관되지만 옛날에는 일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심장병이 안 걸린다는 보고도 있었고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심장병이 잘 걸린다는 보고도 있었고 커피를 너무 안 마셔도 심장병, 너무 많이 마셔도 심장병. 그래서 이렇게 J커브 또는 U커브,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면 제일 좋은데 아주 안 마시거나 아주 많이 마시면 나빠진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심지어 커피하고 심장병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왜 이렇게 주로 서양인을 대상으로 된 연구지만 왜 이렇게 중구난방인가? 첫째는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종이 필터에다가 필터한 필터드 커피냐 아니면 언필터드 그런 거 안 쓴 그냥 에스프레소나 에스프레소 베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무필터냐 아니면은 콜드 브루냐 물을 온도를 그냥 일반 상온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뜨거운 물로 브루한 거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커피 분말을 얼마나 분쇄했느냐, 생으로 했느냐, 아니면 굉장히 에스프레소처럼 곱게 갈았느냐, 아니면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도 좀 거치게 갈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라비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커피의 함량, 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 물질 함량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연구 대상이 다르거든요. 유럽에서 한 거 있고, 미국에서 한 거 있고, 스웨덴 쪽에서 한 거 있고, 지중해 쪽에서 한 거 있고, 나이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담배 습관이라든가 음주 습관이 다 달라서, 이런 것들이 그 커피와 심장병에 대해서 아주 수많은, 아주 너무나 혼란스러운 결과를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론으로 볼 때는 커피를 잘 마시면 심장병이 이로운데 어떤 위험인자, 아까 콜레스테롤 높거나 당뇨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 법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당도 나빠져서 심장병에 잘 걸린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완전히 거의 이제 밝혀진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 거 한 2주 됐나? 1, 2주 된 것 같은데요. 최근 거 한번 얘기하면서 이거 이제 이 논문 결론 내면서 우리가 이제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것이 어떻게 좋고 어떻게 마시면 어떻게 안 좋고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커피와 심장병에 대한 보고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유럽 심장학회 기관지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라는 여기 이제 학회에서 내는 잡지를 말하는데 Preventive Cardiology죠.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그러니까 예방 심장학이죠. 유럽 예방 심장학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낸 건 2020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무료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 깊은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썩 훌륭한 페이퍼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알고 있는 사실 좀 더 공고히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Coffee Consumption and Mortality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and Total Mortality. 그러니까 전체 사망과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커피 소비와의 관계에 대한 거고요. 부제가 뭐냐면 Does the brewing method matter? 해가지고 커피를 내리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가?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커피를 마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커피를 제조했느냐, 즉 커피를 우리말로 하면 내렸느냐에 따라서 사망률과 이런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벌써 뭐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보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노르웨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커피 마시고 안 마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다시 뒤진 거죠. 그래서 51만 명의 노르웨이 성인 남녀인데 20에서 79세 정도 돼요. 노르웨이가 한 인구 600만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한 10% 되겠죠? 아마 인구가. 그럼 굉장히 많은 집단에 대해서 한 거고 20년을 추적 관찰했어요. 그래서 마시는 커피의 종류와 양을 갈랐죠. 그래서 커피를 아예 안 마십니까? 종이 필터로 내립니까? 에스프레소로 마십니까? 보일드 커피 마십니까? 뭐 터키 커피 마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적을 했는데 20년간 총 사망, 토탈 모탈리티죠. 어떤 뭐 자살뿐만 아니라 모든 병으로 인한 사망을 다 봤고요.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심뇌혈관이죠. 사실은 카디오바스큘러니까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사망, 허혈성 심장병 사망, 이제 이게 협심증이라는 거, 뇌경색증에 의한 사망 같은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커피의 양과 커피를 마시냐 안 마시냐, 또는 어떤 커피를 마시냐에 따라서 이 인구 집단 내에서 전체 사망이나 심장병 사망이 좀 달라질까, 이제 이런 거를 본 연구거든요. 연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노르웨이 커피 소비 현황 그냥 곁다리를 한번 넣어드리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태리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노르웨이는 필터 커피,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필터 커피라는 건 종이에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종이 깔때기, 종이에다가 커피 갈아가지고 넣어서 마시는 필터 커피인데 7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인스턴트 커피, 이제 우리나라 고급 인스턴트 커피는 이제 카누 같은 거죠. 카누 이런 것들이 18% 정도 마신다고 그러고, 에스프레소 커피 이제 쫙 내리는 거 있죠. 그게 한 15%. 프렌치 프레스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철망으로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압착하는 그런 커피인데, 가끔 보시겠죠. 옛날에 우리 저 학생 때,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좀 이렇게 고급 커피집이 있었어요. 뭐 바로크, 연대 앞에 바로크, 이대 앞에 심포니, 그 다음에 명륜동에 서울대 의과대학 앞에 난다랑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커피를 뭐 사이폰으로도 해주는데, 그 중에 한 번이 프렌치 커피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프렌치는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한 10%. 이제 보일드 커피는 커피 가루를 직접 분쇄해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그냥 여기서 물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게 보일드 커피인데, 커피 농장 가면 그렇게 해주고, 뭐 이제 남부 유럽에서 좀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요. 포즈 커피, 캡슐이죠. 캡슐 커피. 이거 캡슐 커피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캡슐 커피. 이것도 에스프레소 베이스예요, 결국은. 직장에서 주로 많이 먹는 거로 돼 있죠. 요즘은 이런 게 많이 팔리죠. 그래서 합치면 100%가 넘죠. 왜냐면 뭐 이거 합치면 퍼센트가, 저도 보면서 100% 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100% 넘어야 좀 한 종류만 이렇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마시지 않으니까 겹치겠죠. 근데 뭐 알 수 있다시피 노르웨이의 커피 소비 현황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너무 높아서 많이 곤란을 겪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커피 계몽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990년대부터인가 커피를, 필터 커피를 마시자고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북유럽 쪽은 필터 커피를 많이 마셔요. 또는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또 많이 마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통계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게 아주 통계는 없는 것 같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필터 커피 쪽을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대신 에스프레소가 묵직하고 아주 강한 아로마와 크레마 같은 거를 이제 좋아서 못 끊는 분들도 계세요. 하여튼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커피 안 마시는 사람이 이제 5만 9천 명이었고요. 필터 커피 마시는 사람이 30만 명, 그다음에 언필터드 마시는 사람이 10만 명이었고요. 양쪽을 다 마시는 사람이 4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언필터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한 240 정도 됐고, 나머지들은 조금 낮았어요. 그거 외엔 뭐 큰 차이는 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쭉 해서 20년간 봤더니 아주 그냥 간단해요. 보면은 커피 차이를 보게 되면,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의 사망률을 1로 봤을 때, 20년 동안 사망을 1로 봤을 때, 커피를
그 필터 커피, 종이 필터로 내리는 커피를 마셨을 때 사람의 사망률 0.9 뭐 정도 됐어요. 한 9%에서 한 5% 정도 낮았어요. 그렇다면 필터 커피 말고 언필터드 커피, 에스프레소라든가 보일드라든가 터키 커피라든가 뭐 이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언필터드 커피 마시는 사람은 필터 커피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빴어요. 그리고 커피 안 마시는 사람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커피를 단지 마신다는 것이 뭐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이건 이제 이 사망은 뭐냐면은 그 심장병이라는 사망도 마찬가지고 전체 사망률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복잡해요. 이건 뭐 굳이 그냥 알려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복잡한 얘기 안 하는데 아주 궁금하신 분은 이거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아마 아무리 좀 봐도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이렇게 통계는 복잡하지 않지만 통계 결과가 복잡해서 해석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단도직입적으로 좀 무식하게 해석을 하자면 커피를 아예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커피를 마시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필터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아무래도 심장병이라는 사망이나 전체 사망이 좀 감소하였고 커피를 마시지만 그것이 필터 커피가 아니라 언필터드 커피, 즉 종이 필터를 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별로 안 마신 사람이나 뭐나 이득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커피를 마시냐 안 마시냐가 아니라 어떻게 커피를 마시냐가 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심장병에. 이걸 좀 풀어 얘기하면은 필터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낮았다. 아까 보셨죠?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필터하지 않는 커피를, 언필터드 커피죠.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아주 마시지 않는 넌커피하고 동일한 사망률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전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건데 이 그래프로 못 보여드린 게 이제 말로 나온 건데요. 필터 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서 네 잔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즉 우리 환자분들 있잖아요. 뭐 종이 필터로, 저 같은 경우 종이 필터로 하루에 두 잔에서 세 잔 마시거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기분 좋을 때, 저한테 선물을 줄 때, 뭐 일요일 아침에 느긋하게 마시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에스프레소는 일주일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마셔요. 근데 이제 하여튼 필터 커피를 한 잔에서 네 잔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필터하지 않은 커피, 이게 에스프레소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잘못 부르기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를 물 4샷 더 타가지고 만드는 에스프레소 베이스 아메리카노라든가 보일드라든가 이런 커피를 하루에 9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사망률이 가장 멀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콜레스테롤을 보정한 다음에도 역시 결과는 동일했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가장 좋은 사람이 필터 커피 하루에 한 잔에서 네 잔 마시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가장 사망률이 낮은 사람이.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사람은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언필터드 커피, 즉 에스프레소나 이런 거를 하루에 9잔 이상 마시게 되면 가장 사망률이 높았다는 건데 9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에? 하여튼 여기는 뭐가 없었냐면 라떼냐 이런 이런 건 얘기 안 했어요. 카페 라떼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간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필터의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커피를 마셔도 필터 커피 마시는 사람은 사망률이 줄었고 필터되지 않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필터 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서 네 잔 마시는 사람이 제일 사망률이 적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언필터드 커피를 하루에 9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가장 사망률이 높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커피에 어떤 물질이 심장병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어떤 논문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심장병 예방되고 뭐 녹내정도 예방된다고 그러고 어떤 논문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오히려 심장병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커피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들이 들었는데요. 그 물질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달라요. 그래서 심장병에 좋은 거는 이제 폴리페놀이죠. 폴리페놀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약으로도 나왔죠.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거기 무슨 폴리페놀 초콜릿인가도 이제 간접 광고를 많이 하던데 폴리페놀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광고하고 싶은 물질이죠. HDL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뭐 항산화 작용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아직 결정적으로 밝혀진 건 없으나 폴리페놀이라는 건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이죠. 산화를 막고 염증을 막고 응고를 막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동맥경화를 막는다는 거고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커피에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커피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폴리페놀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아요, 커피에는. 근데 카페인은 심장병하고 중립이에요. 뭐 심장병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니까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중에 디카페인 커피가 더 좋으냐라고 하는데 그건 뭐 잠이 안 와서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건 괜찮은데 그 심장병과 콜레스테롤과 당과는 카페인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디카페인 커피다, 카페인 커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필터드 커피냐, 언필터드 커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커피가 심장병이 좋지 않다는 이유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카페스톨. 제가 자꾸 이게 옛날에 배운 게 입에 익어가지고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카페스톨을 입에서 그냥 폭폭 나왔는데 사실 카페스톨이에요. 카페스톨. 그 다음에 디터펜의 종류 중에 하나가 카웰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올이라고 그런지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커피에 있거든요. 근데 요네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또 염증을 좀 증가시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더 많으면은 그 커피는 심장병에 좋은 거고 얘가 더 많으면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림으로 해서 염증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얘가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수용성이에요. 가용성, 솔로블이라고 보통 얘기되어 있고, 카페스톨하고 디터펜 카열이라는 거는, 카열이죠. 디터펜, 카페스톨도 디터펜이고, 이것도 디터펜인데,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이렇게 마시다 보면 위에 확 뜨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크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굉장히 이게 많죠. 기름이잖아요. 커피 기름.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폴리페놀은 다행히 이제, 물에 녹기 때문에, 우리가 필터를 해도 폴리페놀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 필터가 좋은 이유는 필터를 했을 때는 이런 카페스톨과 카웨올은 안 들어오고요. 뭐 많이 차단이 되고 폴리페놀은 많이 없어지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필터 커피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언필터드는 왜 안 좋냐? 폴리페놀도 다 들어오지만 상대적으로 더 나쁜 이런 카페스톨 같은 것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언필터드는 나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커피 뽑는 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필터를 한 커피하고 필터하지 않은 커피는 카페스톨과 카웨올 용량이 30배나 되는데요. 어떤 거는 뭐 60배, 100배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용량 차이가 다른 거고요. 필터한 커피 중에서도 필터 종이의 재질, 필터 종이가 이런 게 필터 종이죠. 필터 종이가 성기느냐, 뭐 좀 더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필터 종이의 재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커피 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커피 콩을 얼마나 미세하게 가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 하나 커피의 품종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 다음에 필터가 이제 세라믹 필터라든가 아니면 스테인리스 필터 같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설은 아직 있지만 그렇게 카페스톨 같은 걸 잘 잡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뜨겁느냐 안 뜨거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필터하고 언필터가 있는데 일단 절대적으로 필터가 좋다라는 거지. 심장병 이런 데서는. 근데 필터는 제쳐두고요. 필터는 좋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너무 언필터를 좋아해. 나는 에스프레소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그럼 도대체 그것이 필터와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런 같은 언필터, 예를 들어 터키 방식으로 마시는 거, 보일, 모카포트로 마시는 거, 그 다음에 프렌치로 마시는 거, 프렌치 프레스 또는 뭐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마시는 것이 얼마나 카페스톨 농도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푸드 리서치 인터내셔널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012년에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공짜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거 제 제목 치시면 나올 겁니다. 2012년에 나왔는데 카페스톨 extraction yield from different coffee brew mechanism. 즉 커피를 어떻게 내렸냐에 따라서 카페스톨을 용출되는 게 얼마나 다르냐를 이제 본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일단 얘네 시럽은 언필터드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문헌 리뷰인데 한번 보세요. 제일 카페스톨을 적게 나오는 건 밀리그램 퍼 리터당 드립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핸드 드립이나 아니면 기계 드립 커피죠. 0.12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터키 커피 보세요. 0.12에 88배면 뭐 얼마입니까? 이게 도대체 몇 배냐? 100배? 1000배네 거의. 터키 커피는 88.7, 그 다음에 모카포 37.5, 프렌치 프레스 20에서 27, 에스프레소 16.7. 그러니까 많이 높죠. 근데 요거는 지금 기억하지 마세요. 이 본문에 얘네들 다시
실험한 게 나오니까 요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기억하실 건 역시 핸드드립이나 드립 필터, 종이 필터로 내린 그런 커피는 카페스테롤이 거의 무시할 정도로 없다는 뜻이에요. 0.12니까. 엄청나죠? 뭐, 높은 건 99, 88이니까. 그 다음에, 인스턴트 커피가 어떠냐? 가끔 저한테, 저는 인스턴트 커피, 선생님 말 듣고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안 낮아졌네요.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냐에 따라 달라요. 보면은, 인스턴트 커피도 1.9니까, 물론 이제 그 커피 그 함량에 따라 다른데, 커피 그 품종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다른데 보게 되면은, 0.12하고 1.9니까 드립한 거에 비해서 20배 차이가 나죠. 20배인가 네.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20배 차 거의 18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립 필터를 써서 마시는 거 제일 낫지만 나는 그거는 좀 바쁘고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는 뭐 동결 건조 방법과 동결 추출과 무슨 온풍 건조 방법에서 해서 무슨 안에 카페스테롤이 거의 카페스톨이 거의 없다고 하니 난 이것 마실래 했다가 혹시는 자기의 체질에 따라서 하루에 3잔, 4잔 마셔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많이 실제적으로 올라가서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물론 이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 있는 이 카페스톨 용량은 뭐 예를 들어서 보일드 커피, 터키 커피에 비하면 잽도 안 되죠. 그러나 하여튼 알고는 계시죠. 본인이 커피 소비를 줄임으로 해서 내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웬만하면 드립 필터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에스프레소 먹다가 인스턴트로 바꿔도 한 20분의 1 정도로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는 이거조차도 콜레스테롤 레벨을 떨어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논문에서 실험한 거예요. 이 논문에서 실험한 거.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보일드 커피. 보일드 커피는 가끔 우리 이렇게 커피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요. 아주 풍미가 좋게 하느라고 그거를 이런 포트, 이건 이제 다른 거지만 여기 주둥이 뺐다고 생각하시고 이 포트에다가 부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확 부으면은 보글보글보글 그러면서 거품이 쫙 올라오면 엄청 풍미가 좋거든요. 생으로 그냥 원두를 볶아가지고 바로 거기다 했으니까 다른 매개 장치를 안 거르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일드 커피하고 아까 말씀드린 프렌치 프레스하고 모카폿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면 가끔 주죠. 이렇게 뭐죠?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주전자 대신처럼 이렇게 돼 있고 육각형으로 돼서 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끓여서 주는 건데 이태리에서 잘 마셔요. 이것도 에스프레소 방식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터키 방법은 이제 이런 주전자에다가 콩을 넣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보글보글 끓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 카페스톨이 가장 많냐면은 프렌치가 제일 많은 걸로 돼 있고요. 다음에 보일드, 그 다음에 터키하고 모카폿은 거의 비슷한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그래 프렌치 보일드, 터키, 모카폿 순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야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커피를 갈아 넣거나 프렌치 프레스를 하거나 모카폿에 넣거나 터키 커피 마시거나 여기 에스프레소 안 넣으면 거의 비슷하죠. 에스프레소 좀 더 적지만 철망으로 용출하면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배전이냐 강배전에 따라 달라요. 이 약배전이라는 거는 커피를 덜 볶는 거거든요. 강배전이라는 커피를 굉장히 탈 정도로 볶는 거예요. 그래서 약배전을 하면은 산미라든가 이제 미세한 아로마 같은 게 좋고요. 강배전으로 커피를 세게 볶게 되면은 이제 아주 묵직한 어떤 바디감이 나는 거죠. 약간 탄맛 나고. 근데 이제 약배전을 할수록 커피 표면에 커피의 그 아로마 지방질이 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대요. 그래서 약배전, 그러니까 살짝 볶은 커피가 훨씬 더 지방도 많고 카페스톨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지방의 아로마잖아요. 그래서 향도 좋고 이래요. 하여튼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언필터드 커피의 카페스톨 함량은 약배전에서 아주 약하게 볶을수록 훨씬 더 많아요. 42%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프렌치, 프레스, 보일드, 커피, 모카폿 순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까 다시 기억해 보시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드립이 제일 없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가 없지만 그래도 만만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언필터드 커피들은 굉장히 카페스톨이 높다. 그리고 라이트 로스트하고 다크 로스트. 라이트 로스트가 이제 약배전이에요. 살짝 볶은 거고 다크 로스트는 강하게 볶은 건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라이트 로스트한 것이 보일드든 터키시든 모카든 프렌치든 간에 항상 더
카페스테롤이 많이 용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배전으로 마시면은 산미도 나고 하늘하늘하고 아주 미묘한 맛이 있어 좋지만 그 약배전한 커피를 필터 커피로 하지 않고 만약에 그거를 갖고 이렇게 언필터드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카페스테롤이 들어온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다음 편에 우리 할 때 우리 바리스타 선생님과 같이 얘기할 때 이런 또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치커피하고 카누 물어본 분도 있어요. 더치커피가 뭡니까? 더치는 콜드브루예요. 그러니까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에 그 막 이런 이상한 증류관을 통해서 커피를 상온에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세라믹 필터를 통해서 내려서 똑똑똑똑 떨어뜨리는 게 이제 더치커피인데 다른 말로 이제 콜드브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치커피는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치커피를 한번 HPLC를 보내볼까 안에 얼마나 많은 카페스토리나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 왜냐하면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카페스테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단단하게 있는 커피 입자 안에서 얘를 용출하려고 그러면은 뜨거운 물이 필요해요. 뜨겁게 제일 중요한 건 핫워터거든요. 뜨거운 물이 이게 지방을 어디서 용출하려면 뜨겁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물로는 용출이 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신 이거는 일반적인 물로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천천히 용출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도 넓어지고 그 닿는 면적과 닿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또 카페스테롤 용출이 꽤 된다고도 또 주장하는 편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얘기는 열을 가하지 않아 카페스테롤 용출이 무척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또 대신 어떻죠? 보통 에스프레소는 몇 분 만에 내리고 우리 핸드드립도 몇 분 만에 내리는데 얘네들은 물과 커피 분자와의 접촉이 12시간 정도 된단 말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면 아무리 핫워터가 아니라 아무리 뜨거운 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접촉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카페스테롤이 많이 용출되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걸 찾아봐도요. 별로 이렇게 논문 같은 건 없어요. 자기 걸 주장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콜드브루를 파는 업체의 웹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콜드브루로 내리게 되면은 그 종이 필터로 내린 것보다도 훨씬 더 카페스테롤이 적게 나온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 자기네 주장이 따름이고 다른 논문 찾아보게 되면 또 높다라는 얘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실치 않아서 모르겠으나 그 가끔 업장에 따라서 덧치를 내릴 때 세라믹 밑에다가 종이 필터 거는 데도 있대요. 근데 종이 필터를 거는 순간 그거는 좋아지는 거죠. 적어도 카페스테롤 면에서는 없어져요. 그래서 덧치는 어떠냐고 물을 때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성품으로 나온 무슨 그 회사에서 파는 콜드브루라고 만든 거는 잘 못 믿겠으니 뭐 그거로 위안 삼지 마시라고 그러고 그냥 정말 그 수공업으로 만든 콜드브루는 한번 거기 브루어리 가서 커피도 브루어리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커피 업장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 밑에 세라믹 필터 밑에 종이 필터를 같이 걸었으면은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건 잘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콜드브루를 가지고 한번 그런 거 검사하는 기관에다가 이제 HPLC라는 기계를 하면 되거든요. 하이퍼포먼스 뭐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해가지고 보통 연구실에 다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걸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걸로 실험한 적도 있는데 HPLC 걸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요. 이번 한 소식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누 커피잖아요. 이게 그 고급 커피라고 하는 이유는 인스턴트 커피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인스턴트 커피는 뭡니까? 풍미하고 이제 이런 게 커피의 맛과 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스턴트 커피 95%에다가 원두가루 5%를 섞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카누죠. 근데 이것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카페스테롤이 아까 우리 도표보셨다시피 필터 커피보다 10배 정도 많으니까 아주 안심하고 마실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괜찮다니까 더 이거나 카누 같은 거는 이건 뭐죠? 설탕도 안 들어가 있고 프림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건강에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5잔 6잔씩 마시면은 혹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카페스테롤 때문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물론 한두 잔 갖고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우리 환자분 중에 에스프레소나 이런 거 안 마시고 핸드드립을 한 사람들은 L들이 막 70이나 50mg/dl까지 떨어지지만 안 떨어진 사람 중에 물어보면 이거를 마셨다는 사람도 있어요. 카누로. 근데 이것 때문에 덜 떨어진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도 역시 문헌상에 보게 되면은 필터 커피보다는 카페스테롤이 꽤 많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근데 무엇보다 커피가 맛인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핸드드립이 낫겠죠. 근데 뭐 할 수 없다면 이걸로 드셔도 돼요. 저도 가끔 이거 먹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과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는 필터 커피를 마셔야 돼요. 종이 필터가 좋고 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테인레스 타공한 필터도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좋다라는 이설도 있지만 아직까지 주로는 메인 오피니언은 그거는 걸르지 못한다. 오로지 기름종이 많이 걸릴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로 이제 내려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 마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커피 가른 거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물 부어서 그죠? 이렇게 제 방에 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건 집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 부어가지고 쓰는 거죠. 이렇게 주전자 가늘게 달린 걸로.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권합니다. 그래서 핸드드립을 마시는 게 좋고요. 핸드드립 싫으시면 옛날에 회사 가면 원두커피를 해가지고 커피 맛도 없는 뭐 헤이즐넛 막 넣고 막 해가지고 드르륵 내는 거죠. 그렇죠. 그 종이 필터에다가. 그것도 커피 드립 머신이거든요. 뭐 그것도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이럴 여유는 없는데 커피 마시고 싶다 하면은 인스턴트 알커피 드시고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 프림 빼고 드시는 게 좋겠죠. 프림 없는 걸로. 그 다음에 필터를 하지 않은 커피는 아무래도 줄여야겠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라든가 에스프레소 베이스 아메리카노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마셔요. 이거 맛있잖아요. 에스프레소가 얼마나 묵직하고 그 위에 크레마가 입안에 감기는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행복하죠. 그래서 뭐 포기하란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는데 내가 지금 고지혈증도 없고 당뇨도 없다면 그분은 드셔도 돼요. 이건 상황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당뇨병 위험이 높고 심장병 위험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는 필터 커피를 마시는 게 좋지만 나 그냥 늘 건강하고 괜찮아 할 때는 그러나 에스프레소 맨날 마셔? 오케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렌치 프레스, 모카, 보일드, 터키 커피 이런 것들은 이제 줄이셔야죠. 본인이 고지혈증이라면, 본인이 심장병 위험이 있다면, 본인이 당뇨병 위험이 있다면은 필터하지 않은 커피는 줄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럼 다 드시면 되죠 뭐.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필터 커피를 마셔야죠. 이것이 이제 커피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이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커피 바리스타와 함께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뭐 다 양쪽이 다 바쁘고 무서워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은 되고 있지만 대확산의 위험은 좀 적어진 것 같아서 드디어 이제 바리스타와 만나서 같이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편인데 커피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강하게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바리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어떻게 하면은 품종부터 시작해서 가는 법, 뭐 여튼 내리는 시간, 뭐 온도, 뭐 이런 거 양 해서 맛있게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마실까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편 이제 한번 6, 7월 정도에 한번 할까 합니다. 물론 6, 7월 촬영해서 8월에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환자분들한테 아쉬운 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좋게 마시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 하지만 뭐 저도 바리스타가 아니라서 맛있게 마시는 법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건강하게 했고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맛있고 건강하게 마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바리스타를 모시고 커피 내리는 법, 물맥도, 온도, 뭐 어떻게 내리는가, 커피 가는 법, 분말을 어떻게 하는 거, 커피 품종, 어떤 게 어떻다는 거, 커피 평가하는 거, 그런 방법에 따른 맛과 성분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통해서 좀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